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홍콩 인권법에 이어 미 하원 신장 위구르법 통과, 중국 내정 간섭 맹비난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홍콩 인권법에 이어 미 하원 신장 위구르법 통과, 중국 내정 간섭 맹비난 그 배경은. 자, 우리가 신장 위구르 지방을 알기 전에 그 민족적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 민족적 배경은 투르크스탄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 배경이 있습니다. 티르크스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투르크스탄이라는 것이 투르크족, 페르시아로 스탄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투르크족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중앙아시아를 일컫는 말인데, 이것이 천산산맥과 파미르 고원을 기준으로 해서 동투르크스탄 그리고 서투르크스탄으로 나뉘면서 특히 동투르크스탄은 지금의 신장 위구르 지방을 동투르크스탄이라고 불렸는데, 그게 나중에 중국에 대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투르크스탄이잖아요. 투르크족의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 투르크족은 과거에 돌고리라고 불렸거든요. 돌고리라고 불리면서 중앙아시아로부터 지금의 터키까지 진출하게 됐습니다. 터키는 예전에 오스만 투르크라고 불렸고, 이 같은 사실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터키인들은 역사적으로 투르크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한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도 여기에 포함된 민족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분리가 될 때 파키스탄,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은 다른 민족이었어요. 파키스탄과 지금의 방글라데시는 다른 민족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파키스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도인데 지금 신장 위구르 지방에 있는 지도입니다. 이 주위로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보면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이렇게 있죠. 자,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신장 위구르와 주변 성이라는 그림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몽골, 러시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이렇게 이 주위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우르무치가 정말 중요한 도시인데요. 이 우르무치를 통해서 파키스탄의 가스관과 그리고 송유관들이 이렇게 다 나아지고, 또한 이 신장 위구르 지방하고 지금 이란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란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되는 중앙에 있는 나라 딱 하나만 연결이 되면 이게 열립니다. 그게 어떤 나라냐? 아프가니스탄 하나만 열리면 이 좁은 길을 통해서 그 다른 나라에 전혀 간섭을 받지 않고 이란까지 연결되는 1대1로의 정확한 중심지가 되는 도시가 우르무치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신장 위구르 지방이 면적이 얼마, 그리고 전체 국토의 6분의 1,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이 8개국이 인접이 돼 있고, 그리고 전체 인구가 2360만 명 중에 1130만 명, 여기에 48%가 위구르족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하자면 이게 투르크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갈등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내정 간섭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여기 그림을 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100만 명 수용의 비밀 캠프 운영, 그리고 위구르족 자녀 강제 분리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은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핸드폰에 그 얼굴 인식 기능까지 탑재를 시켜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게, 중국에서 지정학적으로 신장 위구르 지방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중국 전체 면적의 17% 정도 됩니다.
말하자면 중국 전체 면적의 6분의 1이 이 신장 위구르 지방에 있어요. 그리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이게 러시아, 인도, 몽골,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 8개국.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데 다수의 지하자원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시멘트, 철광석 등이 되어 있고, 여기가 가장 큰 게 뭐가 있냐면 셰일가스, 셰일 오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중국 내에서 그 셰일가스가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 그 신장 위구르 지방과 스촨성 쪽이죠. 이 두 지역이 그 셰일가스가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말 셰일가스를 뽑아 올리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셰일가스를 뽑아내기는 힘들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이 셰일가스도 언젠가는 뽑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게 하나가 있다면 이게 깊이 박혀 있어요. 미국의 셰일가스와 같은 경우는 얕은 지방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뽑아내는, 그리고 끄집어내는 그런 기술들이 아주 크게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 그 특히 사막 지방 밑에 오래 침적된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석탄 매장량이 1000억 톤 정도 되고요. 이러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가 철강, 전력 등의 중공업이 매우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곳이 중국의 1대1로의 요충지라는 거예요. 이곳을 통해서 투산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 거쳐서 이란 거쳐서 쭉 빠져나가는 이런 통로를 만든다는 거죠. 결국은 터키 지방을 거쳐서 이런 것을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터키 지방이 좀 반대가 심한 게 아까 투르크족이라고 했잖아요. 터키도 투르크족이고 여기 그 신장 위구르 지방도 투르크족이기 때문에 신장 위구르 지방을 탄압을 하는 것을 터키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 우리가 볼 때 국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곳에 1949년도에 군대를 보내서 이곳을 점령한 뒤에 중국 영토로 편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 점령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위구르 인권 정책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미 하원이 중국 당국의 위구르족 탄압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2019 신장 위구르 인권 정책 법안, 줄여서 위구르 인권법을 찬성 407표 대 반대 1표로 통과시켰어요. 이게 어떤 게 또 있냐면, 우리가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킬 때도 하원 의원에서 반대가 1표가 나왔어요. 이것을 보면 여기에 1표를 거부를 했던 사람이 홍콩 인권법도 반대를 했을 것 같고, 위구르 인권 정책 법안도 같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그러면 2019 신장 위구르 인권 정책 법안, 줄여서 위구르 인권법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무부가 집단 구금과 강제 노역 등 신장 지역 인권 탄압 상황과 이를 방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보호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방수사국은 미국 내 중국인 위구르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활동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사항은 위구르족 탄압 관련자는 미국 입국 불허를 포함한 제재에 처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홍콩 인권법과 굉장히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이걸 보시면 거기서도 홍콩인들을 탄압하는 사람들은 미국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내용의 발의가 된 것으로 제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부는 위구르족 탄압에 대한 위협보호, 그리고 위구르 난민, 망명 신청자 강제 귀국 사례,
감시 집단 구금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인권 탄압에 활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 개발 그리고 이전에 관한 내용들을 수집해 보고 이것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구르 인권법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이 나오고 있죠. 위구르 인권 정책 법안의 하원 통과를 계기로 해서 중국 외교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전국정협외사위원회 이 네 곳의 기관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미국을 규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알아볼 거 중국 외교부의 반발입니다. 화충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강렬한 붕괴를 표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 해당 법안은 중국 신장의 인권 상황을 폄훼하고 극단화와 테러리즘을 막으려는 중국의 노력을 함부로 먹칠하고 중국의 신장 정책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며 국제법과 국제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죠. 중국 내정에 대한 엄중한 간섭이고 신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권, 민족,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반테러이자 반분열의 문제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신장 위구르 지방을 단독 국가로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분리를 시켜주거나 이게 그렇게 된다면 1대1로는 물 건너가죠. 또 하나의 문제. 또 티벳의 자치구도 독립운동을 더 거세게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티벳 지방과 신장 위구르 지방을 막아버리게 된다면 중국이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만약 그쪽이 미국과 가까워지고 미국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국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한국 쪽으로 이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지 저 북소련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 그런 쪽으로는 전혀 동진을 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충잉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단 한 건의 테러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가 미국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미국은 즉시 잘못을 바로잡고 신장 법안 발효를 중단하고 신장 문제를 이용한 중국 내정 간섭을 멈출 것을 권고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형세의 발전에 따라서 진일보한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게 신장 위구르 지방에 대해서 더 많이 밀어붙이게 되면 중국도 이것에 따라서 어떠한 반응을 더 보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맥락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곳 가운데 국가민족사무위원회가 성명을 냈는데요. 미국은 즉시 중국 내정 간섭을 중재하고 신장 사무 간섭을 멈출 것을 권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과를 치르게 될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박해져가는 미중 관계인데 지금 보시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 발효가 됐고 그리고 지금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미국 군함과 함재기 홍콩 기항 금지 그리고 미국의 비정부기구 NGO 제재 시행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미국 하원에서 신장 위구르 인권법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상원의원까지 넘어가고 다시 사인을 하게 되면 이 인권법이 정식적으로 공표가 되는데 그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의회가 중국을 향해서 준비 중인 법안이 지금 150여 개가 된다고 발표가 나고 있는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11월 21일 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미국 의회가 중국을 겨냥해 준비 중인 법안은 기술 강제 이전, 사이버 안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그리고 대만, 남중국해 등 지금 150여 개에 이른다라고까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홍콩 인권법, 위구르 인권법에 이어서 미중 법률 전쟁이 앞으로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 법안이 계속 발의될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법률 전쟁이 앞으로 끊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FCC, 미국의 FCC에서 화웨이의 제재안이 지금 통과가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위법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서
법률에 대해서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이 하나하나 벌어지게 되면 다시 이게 법률 싸움까지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위구르 인권법의 도화선이 뭐가 됐을까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대규모 수용소 운영 지침이 담긴 중국 정부 기밀 문서의 유출에 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서 신장 자치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체주의적인 대규모 감시 시스템과 예측 지안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대규모 수용소 운영 지침 내용을 좀 보면 분량이 400여 쪽이 돼요. 그리고 이 문서는 한 중국 공산당 관리가, 중국 공산당 관리라면 꽤 높은 지역이 있겠죠. 그래서 그 문서를 받을 수 있겠죠. 이분이 죽음을 무릅쓰고 뉴욕타임즈에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보면 공개된 문건에서 중국의 교화, 세뇌 작업이죠. 세뇌 작업과 직업훈련, 강제 노역을 명분으로 해서 위구르족 인사와 기타 소수민족을 대규모로 구금하고 있다는 내용과 강제 구글시설 운영 등에 관한 중국 정부의 지침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또한 다른 신장 위구르 관련 최신 중국 내부 문서도 공개가 됐는데요. 그 워싱턴의 비정부 기관이자 세계 17개 매체가 참여한 국제 탐사 보도 언론인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 ICIJ라는 데인데요. 이곳에서 11월 24일자 그 판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의 수용소와 관련한 중국 최신 내부 문서가 공개가 됐죠. 이 내용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일제히 내용이 너무나 섬뜩하다라는 반응이었죠. 그래서 주요 내용을 몇 가지 간추려 보자면 AP통신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25일 공개된 기밀 문서에서 중국 정부가 수용소에 수감된 위구르인과 다른 소수민족들의 생활을 일일이 감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숙소문, 복도문, 각 층의 문은 반드시 이중으로 잠궈야 하며 열자마자 잠겨야 한다 라고까지 적혀져 있고, 피교육생의 활동을 엄격히 관리하고 도주 사건 발생을 막아야 한다. 피교육생이 휴대전화를 몰래 소지하거나 근무자가 피교육생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엄금한다. 근무자와 피교육자의 사적 왕래 또는 내외 결탁을 엄금한다까지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센터에 강력관리구, 그리고 엄격관리구, 보통관리구 등을 설치하고 이것에 각기 차별화된 교육훈련 방식과 관리 제도를 적용할 것이다 라고까지 지침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지금 들어오게 된 것이죠. 또한 숙소와 교실의 영상 모니터링은 반드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며 반드시 장직자가 실시간으로 감시해서 상세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보고한다 등의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국어라고 하면 그쪽은 중국어겠죠. 국어, 법률, 기술을 배우는데 매일 집중한다. 매주 소시험, 매월 중시험, 매분기 대시험을 친다. 피교육자가 개가천선과 고발, 적발을 촉진한다. 근무자의 기밀 엄수의식, 엄숙한 정치 규율과 비밀 유지 기율을 강화시키겠다. 소재지 말단 조직은 밀착 교육을 책임진다. 파출소, 사법소는 관리 대상에 포함된 사람을 1년 동안 시야에서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 라고까지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옥죄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 라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언론의 논평들이 나왔는데요. 오랫동안 중국 공산당의 대규모 구금 시스템을 연구해온 정고원과 학자들 그리고 정보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 문서들은 진실한 것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억압적인 나라이다. 지방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고원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문서의 내용이 목격자들의 증언과 부합된다. 이는 이 문서들이 중요한
이유이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폭로된 세부 사항들이 끔찍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한족들이 대탈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의하면 미국 의회가 신장 인권법 제정을 시도하는 등 홍콩에 이어서 신장이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서 신장에 살고 있던 한족들이 신장 위구르 지방이 제2의 홍콩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장 지역을 떠난다. 지금까지 신장 위구르 지방을 발전시켰던 가장 큰 원동력은 한족을 신장 지역으로 이주를 장려한 중국 덕분입니다. 베이징은 말하자면 중국 정부는 신장 정부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베이징에서 대규모 공무원을 파견한 것은 물론 한족이 신장 지역 이민을 적극 권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신장 지역의 가운데 지방이 다 사막입니다. 다 사막이에요. 다 사막이어서 이 지방이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려움이 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장 지역은 대부분이 사막이어서 생활 환경이 어렵다. 유목민 출신인 위구르족은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데 무리가 없지만 농경사회인 한족이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왜 신장 지역에 공무원을 파견을 할까요? 대규모로. 위구르족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나 문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공산당 간부들도 생활에 어려움을 지금 현재 겪고 있다. 신장에 파견한 공산당 간부들의 자녀들은 이 지역에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즉 생활 환경과 교육 환경이 너무나 척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산당 간부들의 가족들은 대부분 기러기 아빠로 거기 혼자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 지역에서 계속 줄고 있는 한족들을 보는데, 지금 보시면 신장의 한족 인구의 변화 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883만 명, 전체 인구의 거기 신장 위구르 지방 전체 인구의 40%가 지금 한족이었었는데, 2015년도를 보면 860만 명, 전체 인구의 36%만 한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4%의 인구가 거기서 빠져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이 일이 벌어지면서 순식간에 빠져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최근 한족들의 탈신장이 잇따르고 있고, 이렇게 신장 지방에 인구가 급격히 주는 이유를 보면 생활 환경이 열악한 데다가 제2의 홍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홍콩 사태의 학습 효과 때문인데요. 홍콩에서는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시위대의 공격을 받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번에 신장 위구르 지방이 이렇게 문제가 쌓이게 되면 이 신장 위구르 지방의 본토 사람들은 이게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시위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신장 지방의 한족이 대탈출하고 있다. 자, 지금 보시면 홍콩 인권법을 제정을 했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신장 위구르 인권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중국이 돼지고기 수입을 쿼터를 늘리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당장 중국에서는 돼지고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미국하고 협상하는데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그런 일도 벌이고 있고, 그러나 지금 보시면 신장 위구르 지방은 저번에 그런 거 있었죠. AI 업체와
신장의 정부까지도 제한하는 그런 법들이 일어났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장의 문제를 통해서 중국을 더 억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것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